제가 여기 물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를 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자연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물소리라든지 새소리라든지 뭐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그런 감정을 조금 최대한 살려보고자 원두를 잡고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소리가 이렇게 확 울려 퍼집니다. 울려 퍼지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딩기에 모집하고 있는 지원자 수가 폭발적인 반응이라 가지고 지금 서류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서류 검토를 싹 다 하고 선발된 인원을 토대로 또 현장 미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 지원자 선발을 할 예정이고, 소규모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지니까 또 소외되는 사람이 또 생기는, 다른 소규모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컨셉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디자인 컨셉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 PD님께서, 편집자님께서 안 계셔서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ABC, D, E, F 현장 중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막으로 아마 프로젝트 F면 F 현장, G면 G 현장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리오르가나이즈 하다 보니까 뭔가 하는 방법이 지금 또 바뀌었죠. 앞전에는 저희가 컴퓨터를 보면서 컴퓨터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컴퓨터로 하면 이게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실에서만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간적 제약 때문에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패드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필지예요. 두 개의 필지인데 땅이 좀 커서 이걸 분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이렇게 분필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칠학지구, 자연 녹지지역, 그리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 음식점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카페 현장이에요. 카페. 철근 콘크리트와 복합 구조.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플러스 중복합 구조죠. 이게 철골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가기 전에 뭐 가설 작업이나 공사 전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먼저 투입이 돼서 현장을 싹 검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경기도 보호수 1호 나무도 있고, 지역의 종갓집이라 해야 되나? 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대문이 3개가 있었고, 좌측에는 부엌대기, 그 어른들 말로는 부엌대기래요. 하인이라 해야 되나? 그 옛날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왼쪽 문, 머슴들은 오른쪽 문, 그리고 양반들은 가운데 문을 통해서 가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종갓집이고 역사가 조금 있는 지역이랍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 마을의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뷰가 1층에서 봤을 때는 좀 마을이에요. 마을 7, 8m 올라가니까 앞에 먼 산이 보이고 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은 법적으로는 33%지만 우리는 26.83%, 용적률은 100%지만 35%를 사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법적 주차 대수는 4대, 설계상으로는 주차 대수가 한 30몇 대 됩니다. 땅이 원체 넓어가지고 그 정도 되고, 1층이 44평, 2층이 73평, 3층이 60평, 그래서 총 178평을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땅이 커요. 약간 오리 새끼 같죠. 뭐 간혹 참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이게 이 땅을 보고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건축 비용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고, 그 건축 비용으로 우리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의 땅을 손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땅의 레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레벨이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토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조였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토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가 GL 제로라고 봤을 때, 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통상 이제 카페 상업 공간을 지을 때 한 층의 어떤 높이를 4m에서 4.5m로 잡는다 했을 때 세 개 층을 짓는다면 12m 정도 되는 거예요. 12m. 여기가 15m였어요. 15m 정도. 그게 통상 이렇게 길이가 길고 높이가 있는 그런 토지일 경우에는 공벽을 세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토목 공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체 부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쪽 라인을 따라서 쭉 전부 다 토목 공벽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흙으로 채워져 있고. 그러면 이게 돈이 본 공사를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비용에도 맞추고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토목공사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을 했고요. 자, 이 땅도 현재 한 100평 정도의 건폐율이 되는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도 100평 이상의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필지, 여기를 2번 필지, 여기를 3번 필지로 해서 매매에 유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어요. 매매할 때 유리할 수 있도록 또는 제2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잡아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맹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앞에가 도로거든요. 도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도로랑 연결을 시켜줬고 여기는 도로랑 인접해 있으니까 관계는 없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뷰가 좋은 건물을 앉힐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토목 공벽 같은 경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20m 한 번에 쭉 올리면 전부 다 이렇게 평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 자체가 비용이 비싸고 도로도 그 경사도에 맞춰서 도로도 형성돼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통상 토목 공벽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5m씩 끊어가죠. 아니면 한 번에 한 10m짜리 10m 해가지고 두 번에 끊어갈 수 있고요.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틀린데 그래도 이게 토목 공벽 세우고 또 건물 짓고 하면은 그것도 비용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건물로. 이러면은 토목 공벽을 안 세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층 건물을 올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우거진 거예요.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를 하죠. 이게 스태프를 들고 이게 몇 메다쯤 되는지 진흙에 빠져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메다수를 찾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여기가 1번 필지, 여기가 2번 필지, 여기가 3번 필지. 자, 여기가 3번 필지 이거 자체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4대의 주차 대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땅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니 아까운 거죠. 충분히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이미지 요소나 조경 요소를 많이 배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젝트의 대지와 500m 내에 나의 땅이 있으면 그걸 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법규가 있어요. 그걸 들여대 가지고 주차장을 써보기로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1번 필지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토목 비용을 다 줄이게 되고 건물 외벽선을 이렇게 맞추면서 여기는 공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공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형성하면서 이쪽에도 토목 공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 놓여졌고 뒤쪽에도 이렇게 벽을 세우면서 안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그냥 있는 집안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경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물을 넣었어요. 물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층에서 바라보는 뷰는 진짜 그냥 촌이에요. 그냥 뭐 마을이에요, 마을. 딱히 볼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게. 한 7m, 8m 올라가야 그 앞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저 멀리 산이 이렇게 우거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면 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디자인 요소를 이 계단하고 이렇게 폭포로
디자인 요소를 집중을 시켰죠. 좋은 건물이라 하면 옛날에는 그랬죠. 햇빛이 쭉 안까지, 방 안까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남향으로 앉혔단 말이죠. 그리고 부엌 같은 곳은 조금 북쪽으로 앉히는 게 통상적인 건축의 방법이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햇빛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지금은 뭐 에어컨도 있고 뭐 선풍기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햇빛이 이 안까지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부엌이 있고 한 이유는 남쪽에 부엌이 있으면 음식들이 상하게 돼요. 북쪽이 햇빛이 좀 덜 들고 서늘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부엌을 앉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길게도 이렇게 잡습니다. 뭐 또는 이런 식으로 잡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쪽에 주방을 앉히고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또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여기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주 공간이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 현장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여기는 과감하게 창문을 없애고 채광을 통해서 내부를 조금 밝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생각했던 이유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뷰를 갖춰야 되는데 뷰가 없다. 그러면 내부에서 뷰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디자인 컨셉들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면적에 따른 이게 조닝이죠. 조닝인데 코어, 계단이 있고요. 여기 홀이 있고 여기는 쇼케이스가 되고 여기 카운터가 있고 여기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접시 뭐 에르메스나 뭐 유명한 접시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정확하게 접시에 대한 브랜드를 모르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접시에도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접시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쁜 접시에 핑거푸드 있죠. 우리 와인을 먹을 때 먹는 그 외국 치즈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실제로 오늘 사용할 그 물건들만 제조를 해서 그 쇼케이스에 넣어 놓고 소비자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줘서 커피하고 이제 그 핑거푸드하고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자 클라이언트께서는 해외 유럽 쪽에 계속 오래 계시다 보니까 순수 커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공부를 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이태리에서 생활하는 패턴이 몸속에 익혀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안에 조금 넣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쇼케이스가 길게 들어가요. 엄청 길게 한 2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15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쇼케이스가 특수 제작을 해서 들어갈 건데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단실이 있고 토일렛이 있어요. 그리고 홀이 있고요. 여기가 전체가 3층이에요.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가 팩트를 주고자 했던 거는 이 공간이에요. 이게 노키즈 존으로 할 것인가 좀 키즈 존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쪽에 디자인이 조금 바뀌겠지만 키즈 존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될 것이고 노키즈 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석재 바닥으로 이제 뭐 해미석이나 파쇄석이나 조금 건조한 조경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동선 계획은 1층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외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쪽 공간은 여기 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부에서 디자인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계단에 앉아서 이 떨어지는 물을 관망할 수 있게끔 조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라운드죠. 이게 건물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으면 소리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갑니다. 소리들이 우리 막 음악이라든지 사람 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막 깨져서 나가요. 이렇게 깨져서 나가는데 여기가 만약에 라운드로 조금 곡을 살리면 소리들이 이렇게 돌면서 흐릅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이 라운드를 통해서 소리들이 조금 돌게끔 계획을 했는데 제가 여기 물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를 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자연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물소리라든지 새소리라든지 뭐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그런 감정을 조금 최대한 살려보고자 라운드를 잡고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소리가 이렇게 확 울려 퍼집니다. 울려 퍼지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물을 던집니다.
요 공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뷰를 만들어 줌으로써 외부 계단에는 물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자연과 빛, 바람, 향기, 색상을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물을 떨어뜨리려면 높은 공간에서 낙차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여기가 아까 말했죠. 1층과 2층. 자, 1층 여기 있고 2층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4m, 여기가 4m예요. 그러면은 물이 어디서 떨어지느냐? 여기 중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집니다. 물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8m 위에서 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8m 위에서. 그러면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엄청 물 튀기는 거나 물의 낙차 소리나 이렇게 굉장히 웅장해 보일 수 있다. 2층 자체를 조금 정적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고 좀 어둡게 이 불빛을 여기 있는 이 빛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는 이 내용 자체도 산뜻하죠. 산뜻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끓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여기도 반짝반짝 끓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자, 45도 항공뷰로 이렇게 우리 건물을 본 사항입니다. 이 3층은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포인트 잡은 거는 이 지붕이죠, 이 지붕. 동양과 서양. 이게 너무 자꾸 철학적으로 가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기하학적이죠. 그로비지에 같은 경우에 기하학적입니다. 여기 동양은 라운드, 약간 또 친환경 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두 개를 조금 굉장히 맨날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동서양의 조합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콘크리트의 성분은 약간 서양이지. 르꼬르비제가 최초에 도입을 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는 구조물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게 좀 운율감이 있고 직각으로 이제 조금 끊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서양적인 이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어떻게 동양을 입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이 느낌을 조금 살리고자 했어요. 이 느낌. 그래서 동양적인 느낌과 지조, 절개하는 그 우리 대나무를 넣으면서 조금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봤을 때 진입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3층을 비 안 맞고 연결되게끔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선이 부족한 거죠. 동선이 부족하고 여기에 계단실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층에서 이만큼 빼서 여기서 계단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뭔가 크게 의미 없는 비용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아사리 비를 맞지 않게끔 이쪽 부분은 회랑을 만들어서 사람이 걸어가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확 닫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먹을 수 있게끔 여기 유리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건물이 조금 숨겨질 수 있게끔 진입할 때의 어떤 감정을 디자인을 조금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약간 계란 껍질 있죠. 계란 껍질. 흰자 반 탁 먹고 노란자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구상을 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옹벽이 되는 거예요. 구조적 옹벽이 되면서 토목 공사의 비용을 굉장히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원래라면 다 옹벽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옹벽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라운드를 잡았죠. 여기서 이제 고객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여기 뷰를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닫았냐. 이게 너무 의도적이라서 그냥 조금 가릴 건 가리자. 만약에 이게 보고 싶으면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굳이 안에서도 이 떨어지는 폭포를 관망하는 거는 이 폭포에다가 너무 디자인을 포커스 해놓고 직관적으로 이걸 보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는 조금 가리고 이 3층에서는 3층 안에서만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구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깨진 계란 얘기하면서 이 옹벽을 운율감 있게 이렇게 레벨을 잡았고 여기 안에는 건물이 있으면서
뭔가 깨진 계란 안에 노란자 같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라운드하고 이 대나무를 통해서 동양학을 조금 넣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딱 쓰면은 한 이 정도 선에서 딱 멈추겠네요. 이게 2m 정도 되니까요. 이게 대나무 담벼락이 어떤 게 좋냐면 투시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투시가 돼요. 으리드리하게 이렇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치면 약간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서 이 안에서도 이쪽이 보이고 밖에서도 이쪽이 보이는 그런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폭포를 관망할 수 있게끔 하고 밖에서는 여기 앉아서 떨어지는 폭포를 관망할 수 있게끔 디자인적 요소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그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잡았죠. 마감재도 한 3가지밖에 안 돼요. 지핑 콘크리트,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스타코 플렉스 정도로 디자인을 마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해당 현장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마무리했고요. 다음번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왜 그랬는지, 1층에 대해서는 1층만 파고들고 2층에 대해서는 2층만 파고들어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만지는 게 좀 익숙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케치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브랜딩 기획하고 있는 지원자분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가 금요일이면 그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가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류를 받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빨리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서 서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우대사항으로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면 우대사항으로 넣었어요. 그 관심이 좀 더 있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열정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서류나 자료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서류 검토하고 합격자에 한해서 현장 미팅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프로젝트 땡땡 현장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